上星星，下星星，呼出两颗小星星，咕咚， 좋아요. 부탁해요. Hello，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중국어 진준입니다. 오늘은 성구현 선생님이 없이 제가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남자 연예인 영상을 제작한 뒤로 성구현 선생님께서 여자 연예인 영상을 진행을 할 때는 내가 연예인 얘기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가 아예 혼자서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얘가 오늘 이렇게 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곧 또 우리 성쌤과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밑에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저는 이런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여배우를 좋아합니다. 라고 계속 남겨주신 걸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많이 나왔던 분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좋아하는 연예인 분들을 골라서 오늘 이렇게 한번 그분들의 중국어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일단 첫 번째 여배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第一位是谁呢？他的名字就叫做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哎呀，是不是又胖了，小鱿鱼？嗯？哎呀，小鱿鱼想我了吧？你们是不是马上要开始半决赛啦？ 네, 첫 번째 분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양즈라는 분입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는 제가 어렸을 때 아역 배우 모습이 계속 눈앞에 계속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 양즈가 家有儿女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에 출연하게 돼요. 마치 한국에 있었던 그런 거침없이 하이킥과 같은 그렇게 한 가족을 단위로 이 가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다룬 시트콤인데 거기에서 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인 연기자가 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환러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쌍미 전전 진루霜이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亲爱的热爱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고 최근에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었던 亲爱的热爱的라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드라마에서의 그 배역처럼 이 양즈라는 이 여배우는 북방에서 태어났고 북방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태어났고 북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북경에서 대학교까지 나와요. 성격과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시면 굉장히 통통 튀고 말도 되게 재치있게 하고 말괄량인 스타일에다가 또 가끔 가다가 너스레도 되게 잘 떨어요. 이분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또 우리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자, 영상 바로 보고 올게요. 他们俩就是要靠在一起。他实在太黏我，我也不懂为什么我有这样的人格魅力。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他实在太黏我，他实在太黏我。 黏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풀처럼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찐덕찐덕한 거 얘기를 할 때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먹었을 때 식감이 굉장히 이빨에 많이 들러붙고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很黏야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很黏 끈적끈적 찐덕찐덕하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딱 붙어서 다닐 때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이 黏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옆에 어떤 다른 배우가 지금 양즈한테 딱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他实在太黏我 너무 나한테 붙어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말이 너무 재밌다는 거죠. 예, 人格魅力 人格魅力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인격 매력인데 누군가의 인격에서 풍겨지는 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얘가 저를 이렇게 좋아해요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재치 있는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볼게요. 他实在太黏我，我也不懂为什么我有这样的人格魅力。我也不懂, 나도 잘 모르겠어요. 我为什么有这样的人格魅力? 나도 무슨 이런 매력이 있는지, 나도 어디에서 나온 이런 매력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뻑 멘트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떤 이런 매력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가 저한테 이렇게 계속 붙어 다닙니다.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재밌지 않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 한번 또 볼게요. 뒤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我怎么老感觉姐夫想演个角色呢？他贼积极。 자, 앞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我怎么老感觉? 我怎么老感觉? 여기서 老라는 단어를 자꾸 늙었다, 나이가 있다, 혹은 낡았다라는 표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老라는 단어는 北方 또는 东北에서
总是라는 단어랑 같은 말입니다. 자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我怎么老感觉라는 얘기는 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옆에 있는 그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프가 되겠죠. 이 양즈한테는 형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프가 자꾸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 부분 잘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我怎么老感觉姐夫想演个角色呢？他贼积极。 타 제이 지지. 타 제이 지지. 여기서 제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원래는 다른 뜻이에요. 원래는 도둑, 도적 얘기하는 단어인데 제이라는 단어가 동베이 또는 베이방 방예인에서는 북방어에서는 제이라는 단어가 非常이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도 볼 수 있듯이 북방에서 자주 쓰는 그 표현을 두 가지나 사용했죠. 라오라는 단어가 总是라는 표현으로 북방 사람들이 쓰기 좋아합니다. 마지막 부분 제이지지, 제이라는 단어는 非常이랑 같은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여배우 양즈는 전형적인 북방 스타일의 표현과 그리고 말들 그리고 통통 튀는 이런 재미나는 표현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첫 번째 여배우였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몇 초만 광고하고 지나갈게요. 저희 진짜 중국어 영상을 랭디 사이트에서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국어 공부 코스도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진정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배우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중국에서 가장 예쁜 연예인 혹은 아름다운 여배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먼저 떠오르나요? 요즘에 항상 정말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아름다운 중국 여배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몇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같이 바로 영상 볼까요? 조인재.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예.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디리르바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디리르바라고 했을 때 이름이 네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한족이 아니고요.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민족이 56개가 있고 한족이 제일 많은 다음에 그 다음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신장 우루무치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위구르족이고요.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그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나중에 대학교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상하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외부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 민족 언어도 알겠지만 중국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양즈와는 달리 조금 어떤 스타일이냐면 뭔가 되게 똑 부러져요.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할 말은 꼭 하고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농담이라든지 불필요한 군더더기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딱딱딱딱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소신 있는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뭐 누군가를 대해서 살짝 불편했거나 혹은 기분 나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예의를 갖추는 선에서 굉장히 잘 전달을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라마로는 三生三世十里桃花 사극이고요. 그 다음에 또 漂亮的李慧珍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漂亮的李慧珍이라는 드라마가 뭐가 재밌냐면 혹시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 그 황정은 배우랑 그리고 박서준 씨께서 나오시는 그녀는 예뻤다라는 드라마 역시 혹시 아시나요? 그 드라마를 그대로 리메이크한 작품이에요. 황정은 배우가 연기를 했었던 그 배역에 디리르바가 출연을 하면서 또 굉장한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장면이 바로 漂亮的李慧珍이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예뻐지는 순간을 딱 그려낸 그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디리르바가 어떻게 중국어를 표현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지 정말 똑 부러지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바로 돌아와서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有一件事情，其实我还是挺在意的。 네, 잘 들으셨나요? 有一件事其实我还是挺在意的. 我还是挺在意的. 在意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在意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딱 얘기를 한 부분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문장이죠. 有一件事
有一件事 어떤 일이 있는데 我还是挺在意的 저는 꽤 신경 쓰는 편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 바로 듣고 올게요. 我希望就是不要再有这种情况，就我希望就是不要再有这种情况我希望就是不要再有这种情况不要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再有 다시는 있다. 这种情况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이 인터뷰를 전체를 쭉 보면요. 자꾸 자기 얘기를 혹은 자기의 안 좋은 소문들을 자기 부모님한테 전해주거나 부모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계속 있대요. 근데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거나 나에 대한 기사를 쓰는 건 상관없는데 나의 부모님한테 계속 찾아가는 건 너무 불쾌합니다.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따끔한 충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不要再有这种情况不要再有这种情况 情况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네가 우리 집에 찾아갔었던 당신이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락이 없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중한 경고가 된단 말이죠. 不要再有这种情况不要再有这种情况이라고 자기 자신의 뭔가 불쾌함을 예의가 바르게 정중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전달했네요.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디리热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 세 번째 분 한번 가볼게요. 이 三位呢是妮妮 세 번째 분은 여러분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서도 남겨주셨던 니니라는 배우입니다. 제가 이 배우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2011년에 한국에 처음 왔거든요. 근데 그 온 해에 이분이 촬영을 했었던 장이모导演, 장이모 감독의 찐링 13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찐링 13차이라는 이 영화 제목을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금능의 그리고 이 금능이라는 단어가 난징의 과거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경의 13차이 그러면 13소녀, 13명의 소녀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한국어 제목은 진능의 13소녀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와 연기를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작품이 니니의 데뷔작이었습니다. 007 시리즈에서 보면 본드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배우가 나오면 이 여배우가 항상 되게 많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본드걸이 있는 것처럼 장예모 감독은 항상 신인 여배우를 이렇게 발굴하는데 항상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장예모가 발굴한 여인들 해가지고 본드걸이 아니라 장예모걸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머우니랑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를 이렇게 보석을 딱 캐치해내는 이렇게 해안이 뛰어난 거죠. 그 감독님이.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었던 그 앞에 있던 그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30대고요. 88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난징, 남경에서 태어났고 남경에서 자랐고 나중에 대학교까지 남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투거나 발음 이런 제스처들이 전형적인 남방 사람들의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묻어 있고요. 대신 이 사람이 말할 때, 이 여배우가 말할 때는 굉장히 좀 우아하고 품위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분의 작품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과거 중일 전쟁 시기에 그 참담했던 그 상황을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슬프거나 암울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볼만한 영화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투가 굉장히 온화하고 우아하고 뭔가 이렇게 대갓집 교수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자, 영상 보고 올게요. 虽然大家总说就是我的第一部戏就是出道即巅峰嘛，其实我一点都不反对这个。 자, 이런 말 했습니다. 我第一部戏就是出道即巅峰嘛。我第一部戏就是出道即巅峰嘛。 出道라는 단어는 연예계에 데뷔한다는 뜻입니다. 巅峰이란 단어가 최절정, 최고봉, 전성시대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巅峰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내 데뷔작인즉 내 인생 연기 커리어에서의 최절정이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연기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其实我一点都不反对这个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말에 我一点都不反对
一点都不反对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즉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그때 연기를 정말 잘했더라고요. 지금 작품보다도 그때 연기를 잘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영상 보겠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其实一直都是以角色为重。当然，如果能够配合到好的对手演员跟好的制作班底，那一定是锦上添花的事。 네, 이분이 작품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졌더니 以角色为主, 以角色为主라고 하네요. 이 A 왜 B라는 표현은요, A를 B로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角色为主이기 때문에 배역을 위주로 봅니다. 배역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서의 캐릭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네요.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那一定是锦上添花的事那一定是锦上添花的事 锦上添花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锦上添花가 한국어에서도 실제로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금상첨화라 그러죠. 그래서 좋은 캐릭터나 배역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대 배역이라든지 좋은 제작자와 제작팀을 만났을 때 그것 역시 금상첨화가 되겠죠. 라고 해서 那肯定是锦上添花的事锦上添花的事 금상첨화인 일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적인 고급진 단어를 많이 쓰고 발음도 굉장히 부드럽고 듣기 좋고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는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들에 대해서 세 분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이분들이 했던 말들을 한번 쭉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비록 제가 선생님 없이 혼자 했지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또 더 재밌는 소재로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연예인 얘기로 같이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误会요 사람은 잘못 봤어요. 우리 만났군요. 这道菜叫什么名字？炒饭，耳光炒饭。